네, 안녕하세요. 브랜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지금 뭐, 운해 교육이니, 뭐, 운해 활동이니, 운해 학습이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내가 좀 걱정됐던 게 있었어요. 브레인나운이 뭐, 시지다니, 또 예전에 그 임서영의 플래시 카드, 뭐 이런 데서 이제 운해를 많이 써먹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 것까지 타격이 입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운해 교육이라는 걸 뭐 처음 들어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걸 교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는 엄마들한테 해주는 게 교육이에요. 제 유튜버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 교육 채널이에요. 엄마들 교육 채널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좌뇌보다 유아기 때는 우뇌 쪽을 더 해주는 것 뿐이고 별거 없는 거예요. 애들하고 재밌게 놀아라라는 거죠. 노는데 노는 방법을 모르니 이런 식으로 놀고 또 애들 노는 거에 조금 아이들 발달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상극이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찍어주는 것 뿐이에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가 됐는데도 이런 발달이 떨어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뭐 이어서 해야죠. 그런 거고. 운의 교육은 제가 어머님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교육을 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거를 받아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18개월 이전에 이제 듀플로 블록 이런 식으로 키세요라고 내가 어머님들한테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어머님이 그 내용을 인지했다가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대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요거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러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거를 엄마랑 같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엄마가 없어도 얘 혼자 놀 수 있는 운의 활동을 하는 거지. 운의 활동을 하면서 운의 개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의 교육이라는 거는 1차적인 제 운의 교육은 엄마들한테 하는 거고 그거를 받은 엄마가 아이한테 교육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혼자 열심히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밌어지면은 그거를 즐기면서 운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의 활동량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이제 운의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사고력이 생기면서 전두엽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이들의 뇌발달 과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뭐 내가 이제 36개월 이전 방에서 얘기했지만 애들 운해 활동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인 운해 활동은요 36개월 이후부터예요. 운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게 36개월 이후. 그때부터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만들려고 하면 36개월 탕 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 전에 애들이 낙서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블럭도 껴보고 모래도 만져보고 악기도 두두두두두 두들겨보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해보고 밖에 야외 활동도 해보고 여러 군데 여행도 다녀보고 많은 견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넓혀 놔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36개월 이후부터 운해를 쓸 수가 있어요. 36개월까지는 뇌의 안착 기간 90%가 완료되는 시점이지 뇌가 발달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뭔가를 학습하는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36개월까지는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연수, 척수, 각종 호르몬, 또 백질, 회백질, 시냅스 이런 것들, 뉴런 신호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는 해마가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후부터 애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36개월부터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뇌가 발달을 해요. 소뇌. 소뇌에서 대근육, 소근육 쓰는 이런 뇌가 발달을 하면서 애들이 배밀이하고 또 서서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앉아가지고 뭔가 만지작 거리고 이것저것 호기심 가져서 여러 개를 만지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보통 30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뭔가 추상적이라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1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성인으로 한 10년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발달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 시간에 내가 앉아서 애들 책 보지 말고 애랑 뭔가를 하면서 만들기 그리기를 하면서 사고력을 넓혀라 이거야. 사고력 길을 뚫어주라는 거지. 사고력을 쓰려면 사고력 길이 뚫려야 되잖아. 그 길을 뚫는 작업이 운해 활동이에요. 놀이 활동이고. 그거 뭐 조기교 유튜버들처럼 앉아가지고 애랑 뭐 역할놀이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애들 맨날 책 요구하고 영어 시켰기 때문에 애랑 할 수 있는 게 역할놀이뿐이 없고 애가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애랑 걷기 연습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 잘못된 교육을 하는 바람에 애랑 할 수 있는 게 역할놀이나 딸랑 하고 있고 그냥 숨만 쉬면 할 수 있는 역할놀이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 결정지능을 올리려고 하면은 이런 은미체 활동을 하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못했던 이런 활동들을 해야 아이들의 결정지능이 올라가는데 맨날 그냥 하는 책 읽기 무슨 영어 숫자 이런 거는 어차피 학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미리 땡겨서 해버리면은 오히려 유동지능만 하기 때문에 결정지능이 오르지 않아요. 얘 진짜 IQ가 오르지 않아.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획가닥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능이 확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티처스에 나오는 애들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되면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잘했던 전교 1등 했던 애들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야. 유동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정지능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지능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6학년부터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거지. 그래서 잘못된 이런 공부 습관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애들은 키워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진짜 잘 컸는지 못 컸는지는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이 돼봐야 아는 거고 그 전에 잘해 보이는 거는 그냥 잘해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애들 보고 우리는 잘 컸니 못 컸니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36개월 이전에는 운해 활동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손해 활동이에요. 손해 활동. 그리고 이 손해 활동이 잘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36개월 이후부터 운해 활동이 잘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우리나라만 하고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학교 가기 전에는 원래 운해만 발달시켜야 되는 게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제 각종 교육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만 조기교육 유튜버들만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는 각종 뇌질환이 생기고 있는데 하도 많이 생기니까는 이제는 당연시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외국도 그러고 있다고 거짓말을 쳐요. 근데 엄마들이 외국에 나가볼 일이 없으니까 모르는 것 뿐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요. 36개월 전에는 운해 잔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36개월 전에 무슨 운해로 뭐를 기억을 하니, 뭐 운해로 작동을 하니, 막 이거는 다 거짓된 내용이에요. 그때 운해를 작동하는 거는 무조건 만지기, 그리기 활동, 또 이것저것 견문하는 활동, 체험 활동, 그 다음에 그 정도네. 만지기, 그리기, 그다음에 체험 활동, 여행 활동,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36개월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을 많이 많이 만지게 해주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8개월 이전에 책이나 나무교구 활동만 하다 보면은 애들이 18개월 이후부터 다른 촉감 활동 거부 반응이 보여요. 그러니까 18개월 이전에 봤던 것만 애들이 만지려고 하고 18개월 이후부터는 그 자기가 만지지 않았던 것들을 싹 다 거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활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8개월 전에 나무 교구를 너무 많이 갖다 놓지 말고 그냥 한 2개 정도. 책도 입으로 물어뜯는 거 그냥 보드북, 헝겊책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제 밥풀 묻혀가지고 열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에다 물어뜯는 용도 한 2개 정도. 교체도 해야 되니까 교체용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각종 재질들 밖에 나가서 흙도 만져보고 애기였을 때 그다음에 뭐 다양한 종류들 만져보는 거지. 끈적끈적한 거부터 그다음 밀가루 전분 막 이런 것도 다 만져보고 그다음에 애들 짚는 심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한 6개월째부터 계속 딸랑이든 뭐든 계속 두 손으로 뭔가를 짚는 활동들 이런 것들 하면서 여기 이제 여기 손목에 있는 여기 힘줄 근육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그래도 18개월 이후부터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좌뇌 우뇌는 36개월 이후부터니까 36개월 이전에 무슨 우뇌를 쓰니 뭐 우뇌로 무슨 스샷을 찍니 이런 것들은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속아가지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